무조건 지금 당장 주식을 파셔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에 상장됩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가, 전 세계의 자본을 쥐고 흔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공개 컨퍼런스룸에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경원의 자금을 움직이며 기고만장하던 월가의 거물 금융가들이 일제히 굳어진 얼굴로 단 한 사람, 고개를 꼿꼿이 들고선 한국인 기자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더군요. 방안을 가득 채운 공기는 마치 얼어붙을 듯 차갑고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게 방안을 짓누릅니다. 미국의 네로라 하는 수천 명의 천재 분석가들조차 꼭꼭 숨겨왔던 판짜기, 즉 스페이스X 상장 이면에 숨겨진 패스트 엔트리와 패시브 자금의 잔인한 메커니즘을 대한민국 변방의 한 기자가 완벽한 데이터로 통쾌하게 폭로해버린 순간인 것이죠. 한국인을 그저 자신들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달려나갈 재물로만 여겼던 미국의 금융 포식자들, 그들의 오만한 심장부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으며 전 세계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위대한 추적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저는 강태훈입니다. 뉴욕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세계 금융의 흐름을 취재하는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고급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유리창으로 치장된 이 차가운 빌딩 숲에서 전 세계의 자금을 쥐고 흔드는 메이저 거물들이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돈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덫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순간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이 냉혹한 고래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철저하게 짜인 규칙과 기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전 세계의 돈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차트를 분석하고 호재를 찾아 헤맬 때 글로벌 자본시장의 포식자들은 이미 판 자체를 새로 짜고 누군가를 제물로 삼기 위해 톱니바퀴를 굴리는 중인 것이죠. 그들이 움직이는 판의 중심에는 인덱스 지수와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대한 금융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의 개미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찌꺼기나 주워 먹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패시브 자금이 무엇입니까? 펀드 매니저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와 달리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특정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가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자금입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돈 중 절반 이상이 패시브 자금의 형태로 묶여 있고, 이 자금의 가장 무서운 점은 눈도 없고 감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변화가 생기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지금 주가가 거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규칙에 따라 무조건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니콘이라 불리는 스페이스X의 상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든 돈을 한순간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금융 대재앙의 서막이 됩니다. 동시에 이 규칙을 미리 아는 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완벽한 노다지가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그날,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평범한 주식들은 일제히 피를 흘리며 주가가 곤두박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글로벌 메이저 자금들이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괴물을 자신들의 바구니에 강제로 담기 위해 기존에 들고 있던 삼성전자가 되었든 애플이 되었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다른 주식들을 사정없이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굴러가는 필연적인 작동 원리이자 약탈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페이스X는 상장하자마자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최근 미국 증시와 글로벌 지수 산칠 기관들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패스트 엔트리, 즉 초고속 편입 제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덩치가 큰 대기업이 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주요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지루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상장 후 최소 몇 개 분기 동안 연속으로 흑자를 내야 했고, 유동성이 안정적인지 수개월 동안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심사를 받을 수 있었죠.
상장하고 나서 길게는 1년에서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지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이 초고속화되면서 금융당국과 지수회사들은 초대형 거물 기업들이 상장할 때 유동성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패스트 엔트리라는 파격적인 특혜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장하는 기업의 시가총액과 지배력이 압도적일 경우 상장 후 단 며칠 이내에 시장의 핵심 지수에 곧바로 꽂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스페이스X가 바로 이 패스트 엔트리 제도의 최대 수혜자이자 이 제도를 위해 태어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상장 상태인 지금도 기업 가치가 최소 수백조 원에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을 넘나든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순간 지수 산출 기관들은 단 1초의 멍서림도 없이 스페이스X를 나스닥 100과 S&P 500의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로 초고속 패스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기관 투자 장부에 이름이 강제로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봤자 전 세계 수천조 원의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상장 첫날부터 스페이스X를 향해 SX를 향해 속도와 규모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과 동시에 미국 정규 대기업들의 심장부로 곧장 진격하는 특권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음모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스페이스X의 본질적인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향후 전망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기업이 왜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는 독점적 치트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더군요. 스페이스X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완벽한 독점력과 압도적인 비용 절감 기술에 있습니다. 과거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우주선을 한 번 쏘아 올릴 때마다 수조 원의 세금을 탕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이라는 것이 수십 년간 글로벌 과학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처참하게 깨부수며 재사용 로켓 기술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린 거대한 로켓 부스터가 다시 지상과 해상 바지선으로 정확하게 살아서 걸어 내려오듯 착륙하는 기적 같은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이 재사용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배 수준으로 후려치며 전 세계 우주 화물 수송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서 인공위성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궤도에 올려줄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진 기업은 오직 스페이스X가 유일합니다. 다른 국가나 경쟁 기업들이 로켓 한 기를 개발하기 위해 수년 동안 예산안을 붙잡고 씨름할 때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몇 번씩 로켓을 찍어내듯 쏘아 올리는 괴물 같은 생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우주로 나아가는 유일한 고속도로를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독점적 구조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정도의 완벽한 진입장벽을 구축한 기업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스페이스X의 폭발적인 성장 동력은 바로 스타링크 사업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수만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촘촘하게 띄워 전 세계의 어디에서나 터지는 초고속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통신 사업이 아닙니다. 미래 인류가 살아갈 모든 인프라의 신경망을 장악하는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인 것이죠.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나 태평양 한복판 혹은 전쟁으로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격오지에서도 스타링크 안테나만 켜면 전 세계와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스타링크의 가입자 수는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전 세계 통신사들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는 선박회사, 하늘을 나는 항공사들이 일제히 스타링크와 계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스타링크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현금은 스페이스X가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체력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더 나아가 스페이스X의 미래 전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류의 다음 개척지인 우주 경제의 선점 효과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화성 이주 계획은 황당한 꿈이 아니라 이미 정밀한 계산과 거대한 스타쉽의 시험 발사를 통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우주선인 스타쉽이 완벽하게 가동되는 순간 한 번에 수백 톤의 화물과 수백 명의 인간을 우주로 나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주 채굴, 우주 관광 건설 등 수천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래 우주 영토 확장 세일즈에서 모든 주도권은 스페이스X의 손아귀에 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조차도 자신들의 우주 안보와 국방 시스템의 핵심 축을 스페이스X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가 권력마저도 함부로 정제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셈이죠. 이처럼 논리적이고도 압도적인 기업의 가치와 장비 전망을 바라보며 월가의 늑대들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패스트 엔트리가 발동되면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이하고 잔인한 강제 매수 쇼가 펼쳐지게 됩니다.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물들이 굴리는 자금만 합쳐도 수경 원 단위에 달합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인덱스 펀드와 ETF의 절대 명제는 오직 지수와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나스닥 100 지수에 스페이스X가 높은 비중으로 신규 편입된다면 이 펀드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 중 정확히 그 기중만큼 스페이스X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주저할 수도 없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사지 않으면 지수와의 괴리율이 발생해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풀리는 주식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수백조 원의 자금이 주식을 사기 위해 일주일 만에 동시에 타임어택을 하듯 주문창을 두들겨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주가는 폭등을 넘어 자석에 끌려가듯 수직으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자금 고갈 현상입니다. 글로벌 대형 펀드들이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주식을 수십조 원어치 매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들고 있던 우량주들을 일정 비율로 처분해야만 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시점을 전후해 글로벌 증시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 대형주들이 이유 없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시장에 돈을 끌어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피와 살을 짜내어 자신의 덩치를 키우는 약탈적 블랙홀의 정태로 상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이 잔인한 룰을 알고 있기에 상장 전부터 주식을 한 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뒤에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더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영악하게 돈 냄새를 맡는 집단인 블랙록은 스페이스X의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기도 전부터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먼저 투자하겠다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척 꿈을 응원하는 순진한 파트너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순간 벌어질 이 지수 편입의 법칙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설계하고 이해하고 있는 판짜기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상장 전 비상장 단계나 공모가 수준에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미리 확보해두면 상장 이후 패스트 엔트리가 발동되어 전 세계 패시브 자금 330조 원이 미친 듯이 유입될 때 자신들이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상장 직후 전 세계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그 물량을 자신들이 먼저 선점해서 넘겨주기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승률이 100%로 세팅된 돈 복사 게임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금융 고래들이 확신이 없는 곳에 15조 원이라는 돈을 쑤셔 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상장판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 자본의 축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래들이 이미 한쪽 방향으로 물길을 터놓고 330조 원의 물량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는데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방 아래서 그들의 잔인한 대화를 도청하듯 취재하던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톱니바퀴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갈려나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실체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오만한 월가의 고래들이 숨겨놓은 합법적 치트키의 도면을 제 손으로 완전히 해체하여 도리어 우리 한국인들이 이 잔인한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기로 바꾸어 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펜을 쥔 손에 더욱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음모를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 하나의 생각은 오직 우리 한국의 개미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뿐입니다. 미국의 금융당국과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들이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만들어낸 이 패스트 엔트리라는 괴물의 실체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돈을 한 곳으로 몰아넣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깔때기라는 확신이 듭니다. 과거의 주식시장은 이 정도로 잔인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아무리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물 기업이 등장하더라도 시장의 질서와 안정성을 위해 최소 몇 개 분기 동안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의 늑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초고속 편입제도는 상장하는 기업의 덩치와 지배력이 압도적일 경우 단 며칠 만에 시장의 핵심 지수인 나스닥 100과 S&P 500의 가장 심장부 자리로 주식을 곧바로 꽂아버리는 특혜 중의 특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의 뒤편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장 일정도 채 나오지 않은 시점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스페이스X에 미리 들이밀며 판을 짜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이 게임의 결말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척을 응원하는 순진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상장 직후 패스트 엔트리가 발동되는 순간 전 세계의 패시브 자금 330조 원이 주식을 강제 매수해야만 하는 그 완벽한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판짜기의 주체인 겁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월가의 비공개 문서들과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제 조그만 기자실 책상 위에는 뉴욕 증시의 거래 데이터와 스페이스X의 비상장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모니터 화면 속 붉고 푸른 그래프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요동치며 저를 압박해 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자판을 두드리며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마다 나오는 결과는 한결같이 하나의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상장하는 그 순간 전 세계 인덱스 펀드와 ETF들은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의 폭발은 주가를 수직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고 거대 고래들은 자신들이 상장 전에 싸게 선점한 물량을 전 세계 패시브 자금에 넘기며 가만히 앉아 수백 %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강제 매수 메커니즘이 발동될 때 정작 하늘에서 새로운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블랙록과 벤가드 같은 거물들이 스페이스X를 수십조 원어치 의무적으로 사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신들의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다른 우량주들을 사정없이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수반됩니다. 그 매도 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대상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만만한 대한민국 증시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 대형주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노무합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락하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온 계좌가 단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끔찍한 비극이 제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더군요. 이것은 합법의 탈을 쓴 명백한 약탈이자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 변방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대 자본의 잔인한 톱니바퀴입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 비밀을 철저하게 숨긴 채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본가들이 짜놓은 덫에 걸려들어 재물로 바쳐질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개미들, 그리고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을 탕진하게 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제 사명감은 극에 달합니다. 저는 이 잔인한 게임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의 도면을 완전히 해체하여 세상에 폭로하고
도리어 우리 한국인들이 이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맞받아칠 수 있는 역발상의 돌파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텅 빈 기자실에 홀로 남은 새벽. 저는 월가의 심장부를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특종 기사의 첫 줄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오만함을 꺾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방패가 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3막의 문이 열리며 뉴욕의 심장부가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거물들이 숨죽여 모여든 비공개 컨퍼런스룸에 육중한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사당을 가득 채운 냉랭한 공기와 오만한 시선들이 제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더군요. 단상 위에서는 월가의 천재 분석가라는 인물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벌어질 잔인한 자본 이동 경로를 승리감에 도취한 목소리로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한 수많은 변방의 자산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매도 폭탄을 맞고 추락하는 시뮬레이션이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그저 자신들이 차려놓은 거대한 뷰페상의 재물이자 톱니바퀴에 갈려나갈 고기로 여기며 낄낄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마침내 용암처럼 뜨겁게 들끓어 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컨퍼런스룸의 중앙 통로를 거침없이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저를 제지하려 움직이고 당황한 월가 거물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단 1mm도 밀리지 않고 준비해온 노트북을 메인 화면에 전격적으로 연결해버립니다. 넓은 컨퍼런스룸의 대형 스크린에 그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스페이스X 상장의 숨은 메커니즘과 역발상 투자 데이터가 거대하게 인쇄되듯 찍혀나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잔인한 룰,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가 거대한 홀을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지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블랙록의 수석 부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더군요. 그들은 한국의 기자가 자신들이 설계한 패스트 엔트리와 패시브 자금의 완벽한 덫을 이토록 정밀하게 해체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장에 모인 수백 명의 분석가들이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를 반드시 사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의 스타성을 추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법칙의 강제성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승리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장과 동시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가동하는 초고속 편입 제도는 전 세계의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 뱅가드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투자 장부에 스페이스X라는 이름을 강제로 새겨 넣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수천조 원 규모의 인덱스 펀드와 ETF는 좋든 싫든 지수 비중을 맞추기 위해 무조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사들여야만 하는 기계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매달 쏟아져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만 해도 무려 33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자금줄이 상장 첫날부터 맹수처럼 굶주린 채 스페이스X라는 단 하나의 문을 향해 돌진하게 압박하는 구조가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 기괴한 시스템 속에서 주가는 폭등을 넘어 수직으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즉, 스페이스X를 매수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거대 자본이 무조건 주가를 밀어 올려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거대한 돈 복사 기계의 탑승권을 쥐는 일인 겁니다. 월가의 고래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파놓은 약탈적 블랙홀. 그 길목을 우리 한국인들이 먼저 찾아가 깃발을 꽂고 기다린다면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우리 기업들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현금을 마련할 때 우리는 도리어 그들이 의무적으로 사야만 하는 스페이스X의 심장부를 선점하여 거대 자본이 밀어올려주는 막대한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계좌로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방의 약자가 거대 권력의 규칙을 완벽하게 역이용해 판을 뒤흔드는 통쾌한 금융 독립전쟁인 셈이죠. 단상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 당당한 논리와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 저를 금융 변방의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비웃던 미국의 천재 분석가들은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을 뿐입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경악과 두려움으로 뒤바뀌는 그 통쾌한 순간, 저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매운맛을 세게 무대에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벅찬 자부심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거대 자본의 톱니바퀴는 더 이상 우리를 갈아넣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점한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치트키를 향해 전 세계의 돈이 강제로 뜯겨나가며 우리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위대한 역습의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뉴욕 특파원 강태훈 기자의 폭로가 불러온 파장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태풍이 되어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심장부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습니다. 컨퍼런스룸에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운 한국발 정밀 분석 데이터와 역발상 투자 시나리오를 목격한 미국 거물 금융가들의 얼굴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더군요. 전 세게 자본을 쥐고 흔들며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비밀스럽게 축배를 들려던 블랙록과 벵가들의 수석 분석가들은 변방의 한국인 기자가 던진 날카로운 논리 앞에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거대 자본의 톱니바퀴에 갈려나갈 가여운 희생양으로만 여기던 그들의 오만함이 단 한 사람의 뜨거운 지선과 사명감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강 기자가 쏘아올린 이 충격적인 특종은 삽시간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월가의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꼭꼭 숨겨왔던 패스트 엔트리의 약탈적 실체와 패시브 자금의 강제 매수라는 합법적 치트키의 도면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유례없는 대격변의 물결이 몰아칩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잔치에 내 돈을 제물로 바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수많은 개미들이 강 기자가 제시한 역발상 루트를 통해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치트키에 자신들의 자산을 당당히 편승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거대 자본이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낙수 효과를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개미들이 가장 먼저 온전히 누리며 계좌를 불려나가는 기적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머나먼 타국 땅, 차갑고 냉혹한 뉴욕 한복판에서 홀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운 강태훈 기자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밤을 새우며 월가의 음모를 파헤쳤던 이유는 오직 하나, 고국의 부모님과 형제 같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으니까요. 한국인을 무시하던 미국 분석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진정한 지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드높인 강 기자의 모습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전율이 느껴집니다. 자본의 노예가 아닌 포식자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머쥔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위대한 역습은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도 끝내 길을 찾아내어 동포들을 지켜낸 한국인의 위대한 내리사랑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뉴욕 특파원 강태훈 기자의 위대한 금융 역습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야기를 마친 지금도 제 가슴 한편이 뜨겁게 차오르고 등 뒤로 짜릿한 전율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가들이 자신들만의 화려한 빌딩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비웃으며 쳐놓은 그 잔인한 덧세 실체를 마주했을 때 아마 많은 분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짜놓은 냉혹한 규칙을 완벽한 지성과 통찰력으로 해체해버리고 도리어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개미들이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을 당당하게 열어젖힌 강 기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의 저력이자 지성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구의 거대 금융 고래들이 아무리 수경원의 자금을 굴리며 세상을 쥐락펴락하려 해도 오직 고국의 동포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펜을 쥔 한국인 기자의 매운맛 앞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조차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곳은 언제나 차갑고 매정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눈도 없고 감정도 없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금융 괴물은 기업의 가치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직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쓸어 담으며 약자들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집어삼키곤 합니다. 만약
강태훈 기자의 이 위대한 추적과 폭로가 없었더라면 우리 한국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저들이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 삼성전자와 같은 고국의 우량주들을 사정없이 내다버릴 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계좌가 녹아내리는 처참한 비극을 고스란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하나로 뭉쳐 돌파구를 찾아내고 저들이 파놓은 덫을 도리어 거대한 기회의 발판으로 바꾸어버리는 위대한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세기적인 대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저들의 오만한 시스템을 역이용해 거대 자본이 강제로 밀어올려주는 막대한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지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월가의 고래들이 짜놓은 승리의 공식에 당당하게 무임승차하여 고국 투자자들의 재산을 지켜내고 국격을 드높인 이번 사건은 전 세계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통쾌한 대역전극인 셈입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국격을 드높일 수 있게 된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어르신들, 바로 당신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계 정의적인 경제 대국이 되어 미국의 심장부인 월가마저 뒤흔드는 나라가 되었지만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날을 바쳐 살아내셨던 그 시절은 얼마나 배고프고 서러운 세월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위에서 오직 내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을 흘리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뜨거운 중동의 사막바람을 견뎌내며 외화를 벌어오고 차가운 독일의 탄광 속에서 그리고 병원의 고단한 일터 속에서 청춘을 통째로 바쳐 이 나라의 주춧돌을 놓으셨던 그 위대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이 부르트럭이라며 일구어 놓으신 그 단단한 토양 위에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지성을 틔워 오늘날 월가를 호통치는 강태훈 기자 같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들이 삶으로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과 조용히 감당해오신 위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국격도 그리고 이 통쾌한 금융 역전극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흘리신 피땀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 마침내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낸 것이죠. 그러니 어르신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번영의 진짜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나라를 일구어내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자본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뜨거운 정과 책임감, 그리고 어르신들이 물려주신 그 고결한 품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정밀한 기계와 법칙으로 우리를 위협하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지혜롭게 길을 찾아내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강 기자가 보여준 그 당당한 기상처럼 우리 후대들도 어르신들이 닦아놓으신 그 위대한 길을 따라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선물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공감은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발로 뛰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활력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저력에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과 따뜻한 소감을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못난 후대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모진 세월 다 버텨내고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당신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랑이자 그 존재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의 심금을 울리고 자존감을 높여드릴 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